제가 가고 있는 나카노시마는 오사카의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섬인데요. 길이는 한 3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 오사카 시청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고층 빌딩들이 있는 사이에 강변을 따라서 산책로도 있고 공원도 있고 미술관, 도서관, 그리고 역사적인 건물들도 다 어우러져 있어서 오사카 시민들이 조용하게 산책이나 휴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뉴욕의 루즈벨트 아일랜드라는 곳과 위치나 분위기가 상당히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여행을 오면 시부야나 도톤보리나 이런 북적이는 관광 스팟보다는 좀 더 조용한 분위기의 동네가 더 구경할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동네를 떠나기 전에 나카노시마를 꼭 구경하고 가려고 하는데 마침 오늘 비가 오니까 먼저 오사카의 국제미술관하고 나카노시마 미술관 이렇게 두 개가 거의 마주보고 있으니까 거길 구경하면서 실내에서 오전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들어온 이곳은 오사카 국립국제미술관인데요. 이 미술관은 일본에서도 드물게 대부분의 전시 공간이 지하에 있는 미술관입니다. 아까 외관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지상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대한 철제 구조물이 특징인데 이 구조물은 대나무가 하늘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미술관은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 엑스포에 설치되었던 미술관을 모태로 하고 있는데요. 박람회가 끝난 이후에 운영을 이어오다가 2004년에 지금의 나카노시마로 이전해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는 피카소, 세잔, 앤디 워홀 같은 세계적인 현대미술 작품도 있고요. 일본과 해외 현대미술 작가들의 다양한 전시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상설전뿐 아니라 특별전도 자주 열리기 때문에 전시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작품을 다양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미술관이 잘 안 보여서 조금 의아했는데 막상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땅속으로 내려가서 또 하나의 공간을 만나는 느낌으로 굉장히 특이하게 공간이 디자인되어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구경하고 있는 이곳은 기프트샵인데요. 전시가 정말 좋았는데 아쉽게도 전시실 내부는 영상 촬영이 불가능하고 사진 촬영만 가능해서 제가 핸드폰으로 찍어온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앞에 있는 오사카 나카노시마 미술관으로 왔습니다. 여기에 오면 독특한 건물 외형이 제일 먼저 눈에 띄는데요. 창문을 최소화해서 거대한 검은 큐브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나카노시마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이 미술관 정문 쪽에 오면 잔디밭 옆에 제일 유명한 포토스팟이 있는데요. 바로 고양이 조형물입니다. 이 고양이의 이름은 쉽스캣이라는 것인데 현대미술가인 야노베 켄지의 작품입니다. 예전에 배에서는 고양이가 쥐를 잡고 항해의 안전을 지켜주는 존재였다고 하는데 이 작품은 그런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여행자와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는 어떤 수호자 같은 존재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나카노시마 미술관을 대표하는 상징이자 많은 사람들이 인증샷을 남기는 포토존이기도 합니다. 오사카 나카노시마 미술관은 비교적 최근인 2022년에 개관한 미술관인데요. 일본의 근현대 미술을 중심으로 디자인, 패션, 건축 등등 다양한 분야의 전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상설전보다는 기간 한정 특별전이 자주 바뀌는 곳이라서 방문할 때마다 전혀 다른 전시를 매번 볼 수 있다는 점이 이 박물관의 큰 매력입니다.
미술에 큰 관심이 없더라도 이 공간 자체가 워낙 세련되게 꾸며져 있어서 천천히 구경하면서 둘러보기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헤이는 덴마크를 대표하는 디자인 브랜드인데 미니멀하면서도 컬러감 있는 가구와 생활용품으로 유명합니다. 한국에도 매장이 적게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봤을 때 전 맨 처음에 이케아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가 봤었는데요. 가격대는 이케아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은 브랜드라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구경할 만한 곳입니다. 이 미술관에는 헤이 말고도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매우 감각적인 공간들과 가게들이 많이 있어서 미술관을 둘러본 뒤에 쇼핑까지 즐기기에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미술관 하나만 보고 가기보다는 바로 앞이니까 국제미술관도 보고 나카노시마 미술관도 함께 본 다음에 여기 나카노시마의 강변을 천천히 산책하는 코스로 여행을 하면 오사카의 여유로운 분위기를 느끼기에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비가 그쳐서 나카노시마 강변을 따라서 산책을 하다가 파타고니아 아울렛이 있다고 해서 그 매장을 한번 구경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두 번째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구로몬 시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사카 여행에서 사람들이 꼭 지나가는 장소 중 하나가 구로몬 시장인데 구로몬 시장은 약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오래된 전통시장인데요. 한 600m 정도 길이의 아케이드 안에 150개가 넘는 상점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주로 음식을 먹는 시장 같은 건데 우리나라로 치면 좀 광장시장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여기가 오사카니까 신선한 해산물도 있고 와규, 과일, 일본식 길거리 음식들까지 다양한 먹거리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어서 오사카의 부엌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지역 주민들이 장을 보러 오는 시장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관광객들이 들리는 대표적인 명소가 되어서 요즘 가격이 예전 같지 않아서 금액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먹을 의미가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시장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구경하기에는 좋았습니다. 여기가 두 번째 호텔인 호텔 아시아토인데요. 이렇게 바로 옆에 구로몬 시장이라서 구로몬 시장 입구에서 정말 거의 10m?
정도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시장 입구예요. 방은 생각했던 대로 아주 작고 아담한 사이즈이고요. 이렇게 슬리퍼하고 몇 가지 준비되어 있고, 그래도 옷걸이도 있고 전신 거울도 있고 짐 놓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있을 건 다 있긴 합니다. 화장실은 더 아담하고 거의 비행기 화장실 느낌? 비행기 화장실에 욕조 정도 딸려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여기 냉장고도 있고 물 끓이는 것도 있고, 아까 1층에 전자레인지랑 젓가락, 수저 이런 거 다 있었기 때문에 뭘 사와서 먹어도 될 것 같고요. 좁긴 하지만 혼자 있기 딱 괜찮은 것 같고, 공사를 하고 있어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공사장 바로 옆에 방인데도 불구하고 문 닫으니까 별로 공사 소리는 그렇게까지 시끄럽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재정비를 하고 리게타하고 돈키호테 갔다 오려고 합니다. 유니클로 원피스랑 위에 추울 수도 있어서 하나 얇은 거 걸치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 빅카메라 앞에 있는 이곳은 일본에서 유명한 신발 브랜드 리게타 매장입니다. 리게타는 2005년에 오사카에서 탄생한 컴포트 슈즈 브랜드인데요. 브랜드 이름도 게타를 다시 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거고, 일본의 전통 남학신인 게타의 구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오래 걸어도 발이 편한 신발을 만드는 것이 브랜드의 모토라고 합니다. 매장에 들어오면 신고 온 신발은 벗어두고 매장에서 사이즈에 맞게 제공해주는 실내용 신발로 갈아 신도록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다른 리게타 신발들처럼 스몰, 미디엄, 라지 중에서 고를 수 있었습니다. 리게타는 특히 발바닥의 압력을 고르게 분산시키는 인솔과 발을 자연스럽게 앞으로 밀어주는 독특한 밑창 구조 때문에 착화감이 좋기로 유명한 거거든요. 여기서 주시는 신발에도 안쪽 밑창이 리게타만의 인솔 모양을 갖고 있어서 구경하는 동안 신어보면서 느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발의 아치 부분이 볼록하게 입체감 있게 튀어나와 있어서 발 아치를 받쳐주는 느낌인데, 오래 신으면 발이 진짜 덜 피곤하고 앞꿈치 뒤꿈치가 덜 아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브랜드는 제가 통닭천사님 유튜브에서 보고 처음 알게 됐는데, 앞코 모양이나 디자인이 너무 특이하고 소재도 좋아 보여서 한번 알아봤더니 컴포트 슈즈라서 발이 그렇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오사카에 와야지 제대로 된 매장이 있어서 여기 온 김에 좀 동떨어진 주택가에까지 와야 되긴 하지만 가장 큰 매장으로 와서 디자인을 전부 구경해보고 고르고 싶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게 통천님이 유튜브에서 보여준 신발인데 디자인은 귀여운데 저랑은 안 어울려가지고 좀 더 긴 부츠가 있길래 한번 신어보려고 하는데,
컴포트 슈즈다 보니까 예쁜 디자인도 있지만 중년 신발 같은 디자인이 오묘하게 섞여 있어서 소비자층이 나이대가 굉장히 넓을 것 같았고, 제가 원하는 디자인은 정작 몇 개만 있어서 몇 개만 신어보면 돼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이 부츠들은 신발을 구매하고 나서 본인이 원하면 리게타의 인솔을 추가로 구매해서 넣을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구매를 하지 않으면 일반 신발처럼 안쪽에도 납작한 일반적인 착화감으로 신을 수가 있고, 인솔을 넣어서 신으면 리게타의 착화감으로 신을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게 깔창 역할도 하니까 키도 약간 커지고 사이즈 조절 기능도 되는 거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비와서 비닐 포장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누나가 일본 여행 갔다 와서 캡슐로 어딘가에 돌려서 나온 기념품 같은 거고 차부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오픈해 볼게요. 누워있는 거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중에 이거야. 이 중에서 하나가 나온다는 걸 거야. 여러 거. 안에 설명서 있었네. 그래. 지금 자세가 이 이것도 다섯 가지 귀여워. 자세 중에 뭐가 하나가 나온다는 것 같은데 그걸 뜯어봐야 되는 거고. 안에 귀여운 거 많아. 이런 식의 어떠한 오! 피규어 같은 느낌인데 약간 뜯어봐. 달리는 애가 나왔어. 아닌데? 얘는 그 오사카 미술관에 있는 조형물이거든? 고양이 모양. 이거 디자인 없나? 있다. 약간 스핑크스 고양이 같은 맞아. 느낌. 우주선 그 고양이처럼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맞아. 비닐이야. 귀여운 거 나왔으면 좋겠다. 하나 떨어졌는데? 내가 원하던 거 나왔어. 어. 그게 딱 그렇게 생겼거든. 그 조각상이.